아모스와 보리스, 윌리엄 스타이그 글 그림. 어느 바닷가에 아모스라는 생쥐가 살았어요. 아모스는 바다를 사랑했어요. 바다 냄새를 무척 좋아했지요. 파도가 달려와 부서지고 다시 돌아와 자갈을 굴리는 소리도 좋아했어요. 아모스는 바다 생각에 푹 빠져 지냈어요. 저 머나먼 바다 건너편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지요. 어느 날 아모스는 해변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배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항해에 대해 공부했어요. 배를 다 만들고 나서 아모스는 치즈와 비스킷, 도토리, 꿀, 보리, 마실물 2통, 나침반, 6분의, 망원경을 배에 실었고 수리할 때 쓸지 모르는 톱과 망치, 못과 나무를 챙겼어요. 찢어진 돛을 수선할 때 쓸 실과 바늘, 그리고 반창고와 소독약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필수품과 요요와 놀이용 카드도 함께 실었답니다. 바다가 아주 잔잔한 9월의 여섯째 날, 아모스는 밀물이 배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온 힘을 다해 배를 바다에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 항해를 시작했지요. 배의 이름은 로덴트호였어요. 아모스가 아주 잘 만들어서 배는 바다에 아주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아모스는 하루 동안 끔찍한 뱃멀미를 했지만 곧 타고난 뱃사람처럼 배에 아주 잘 적응했답니다. 아모스는 마음껏 여행을 즐겼어요. 날씨도 좋았지요. 밤이나 낮이나 산더미 같은 파도를 오르락 내리락 거리며 아모스의 마음은 놀라움과 모험심, 삶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날 밤, 인광으로 하얗고 푸르게 빛나는 바다에서 아모스는 고래들이 반짝이는 물을 뿜어 올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놀라서 숨이 턱 막혔어요. 나중에 배의 갑판에 누워 별이 빛나는 광활한 밤하늘을 바라보던 생쥐 아모스는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서 자신은 티끌만큼 작은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든 것이 아모스의 마음을 휘감았지요. 아모스는 갑판 위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다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도와줘! 아모스가 로덴트호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배는 소나기에서 빠져나갔고 돛을 활짝 펼치며 빠르게 나아가더니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아모스는 남겨졌어요. 어디일까요? 가장 가까운 해안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붙잡을 나무 토막 하나 없었지요. 집까지 헤엄쳐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떠 있어야 하나? 1km는 헤엄칠 수 있었지만 수천 킬로미터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그냥 물 위를 떠다니기로 했어요. 혹시 누군가 도와주러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커다란 고등어처럼 큰 물고기나 상어가 나타나면 어떡하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아모스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아침이 왔어요. 아모스는 점점 지칠 대로 지쳤어요. 아주 작고 아주 춥고 물에 흠뻑 젖은 걱정 많은 생쥐였지요. 여전히 보이는 거라곤 텅 빈 바다뿐이었어요. 그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비까지 쏟아졌어요. 마침내 비가 그치고 한낮에 태양을 보자 아모스는 엄청난 외로움 속에서도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지요. 아모스는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어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까? 끔찍한 기분이겠지? 내 영혼은 천국으로 갈까? 거기에 다른 생쥐들도 있을까? 이런 끔찍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머리가 물 위로 불쑥 떠오르더니 아모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바로 고래였지요. 고래가 물었어요. 넌 무슨 물고기니? 분명히 물고기 중 하나일 텐데. 아모스가 대답했어요. 난 물고기가 아니야. 난 생쥐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생명체인 포유류라고. 난 육지에서 살아. 이럴 수가. 나도 포유류야. 난 바다에 살지만 내 이름은 보리스야. 아모스도 자기소개를 하고 보리스에게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고래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보리 코스트에 아모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했죠. 7바다의 고래가 모이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마침 거기로 가는 중이라면서요. 하지만 아모스는 이미 모험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어요.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는 고래에게 괜찮다면 집으로 데려가 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보리스가 말했어요. 괜찮고 말고 내가 해줄 수 있다니 기뻐. 너같이 신기한 동물을 알게 되다니 세상에 그런 고래가 또 어디 있겠니? 어서 올라타. 그래서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 위로 올라갔어요. 아모스가 물었어요. 너 포유류인 거 확실해? 너한테 물고기 냄새가 나는데? 고래 보리스는 생쥐 아모스를 등에 태우고 헤엄쳐 갔답니다. 그렇게 다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아모스는 완전히 지쳤던 터라 태양 아래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모스는 깜짝 놀라 사방에 물을 튀기며 허우적댔어요. 보리스가 등에 손님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물속으로 잠수한 거예요. 실수를 깨닫고 다시 급히 물 위로 떠오르는 바람에 아모스는 튕겨올라 하늘 높이 공중 제비를 돌았답니다. 물의 정면으로 떨어지니 꽤 아팠어요. 아모스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보리스를 때리다가 순간 보리스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는 조용히 보리스 등에 올라탔어요. 그때부터 보리스는 잠수하고 싶으면 아모스에게 미리 말하고 대답을 들었어요. 보리스가 잠수할 때마다 아모스는 수영을 했지요. 때로는 빠른 속도로, 때로는 천천히 느긋하게 헤엄치면서 때로는 쉬어가며 생각을 주고받고 때로는 잠자느라 멈춰 있기도 하면서 아모스의 고향 해변에 도달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둘은 서로에게 깊이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보리스는 섬세하고 우아하고 손길이 가볍고 목소리는 작고
보석같이 빛나는 생쥐에게 감탄했어요. 아모스는 커다랗고 당당하고 힘있고 결단력 있고 목소리가 굵고 아주 다정한 고래에게 감탄했고요. 아모스와 보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둘은 서로에게 살아온 이야기와 꿈들을 들려주었어요. 깊숙하게 숨겨둔 비밀도 나누었지요. 고래는 육지에서의 생활에 무척 호기심이 많았지만 경험할 수는 없어서 아쉬워했어요. 아모스는 바닷속 깊은 곳까지 가본 고래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요. 아모스는 가끔 고래의 뒷위에서 운동 삼아 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배가 고플 때면 플랑크톤을 먹었어요. 그리운 건 단 하나, 짜지 않은 마실 물뿐이었지요. 작별할 시간이 되었어요. 해변에 도착했거든요. 보리스가 말했어요. 우리가 영원히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언제까지나 친구일 테지만 같이 있을 수는 없어. 넌 육지에서 살아야 하고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난 절대 널 잊지 않을 거야. 아모스가 말했어요. 나도 널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을 구해준 것에 항상 고마워할 거고. 그리고 잊지 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아모스는 어떻게 보리스를 도울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기꺼이 그럴 거라는 건 알았죠. 고래는 아모스를 육지까지 데려다 줄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아모스는 보리스의 등에서 뛰어내려 모래 해변까지 헤엄쳐 갔답니다. 아모스는 절벽 위에서 보리스가 2번 물을 내뿜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보리스는 혼자서 킥킥 웃으며 말했지요. 저 작은 생쥐가 어떻게 날 돕겠어. 아주 작기는 하지만 마음이 참 고와. 난 저 애를 사랑해. 엄청 보고 싶을 거야. 보리스는 아프리카의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고 그런 다음 다시 고래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아모스도 생쥐의 생활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둘 다 행복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여러 해가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아모스는 어린 생쥐가 아니었고 보리스도 더 이상 어린 고래가 아니었지요. 그때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끔찍한 폭풍 허리케인 예타가 불어닥쳤어요. 고래의 보리스는 파도에 휩쓸려 해변으로 떠밀려와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어요. 우연찮게도 그곳은 아모스가 살고 있는 바로 그 해변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보리스는 높고 메마른 모래 해변에 누워 바다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에 몸이 말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모스가 허리케인 예타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보려고 해변까지 내려온 건 또다시 아주 큰 우연이었어요. 물론 보리스와 아모스는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지요. 오랜 친구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만나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모스는 보리스에게 달려갔어요. 보리스는 아모스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어요. 산만큼 큰 고래가 티끌만한 생쥐에게 말했어요. 아모스, 도와줘. 빨리 바다로 돌아가지 않으면 난 죽을 거야. 아모스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리스를 가만히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아주 빨리 무언가를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 아주 빨리 생각해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요. 갑자기 아모스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보리스가 혼잣말을 했어요. 아모스는 날 돕지 못할 거야. 해보고 싶은 건 많겠지만
저렇게 작은 친구가 뭘 할 수 있겠어? 한때 아모스가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으며 느꼈던 것을 이제 해변에 혼자 누워 있는 보리스가 똑같이 느꼈어요. 보리스는 자기가 죽을 거라 확신했지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코끼리 2마리를 데리고 달려왔어요. 마음 착한 두 코끼리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힘껏 보리스의 커다란 몸을 밀었어요. 보리스의 몸이 뒤집어지고 모래를 묻히며 바다 쪽으로 굴러갔어요. 아모스는 한 코끼리 머리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지시를 했지만 아무도 듣지는 못했답니다. 보리스는 코끼리 머리 위에 있는 아모스를 돌아보았어요. 커다란 고래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작은 생쥐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모스가 소리쳤어요. 잘 가, 사랑하는 친구! 잘 있어, 사랑하는 친구! 보리스도 커다란 소리로 말하고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모스와 보리스는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절대 서로를 잊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답니다.